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공부 5연공 기초영문법 제3강 삼형식 문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1형식, 2강에서 2형식, 3강에서 오늘 3형식 문장까지 기초영문법에서는 우리가 문장의 5형식 중에 총 이렇게 3가지의 문장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어와 동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앞쪽에 위치해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고, 우리가 동사 뒷부분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떠한 말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나눠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어라는 문장의 자리를 학습했는데요. 보어란 보충해주는 말이었죠. 누구를 보충해주냐면 주어를 보충해줘서 주격보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고, 동사 자체 의미에 불완전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결이 들어가 있어서 이 빈자리를 보어가 채워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어떤 동사가 쓰이냐에 따라서 물결이 들어간 불완전한 의미를 가진 동사는 보어를 필요로 하고, 물결 없이 쓰인 동사는 뒤에 보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요소로, 문장을 이해하는데 필수 요소로 굳이 다른 걸 쓰지 않아도 된다. 주어 동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된다. 해서 우리가 1형식 문장도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목적어라는 자리가 필요한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3형식 문장의 구조는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뒤에 주로 위치를 해서 해석은 을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혹은 에게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거겠죠. 누구에게. 근데 사실 해석은 우리가 해석을 편의상 이렇게 외우긴 하지만 요거에 너무 집중해서 목적어는 을로 해석되는 애야 이렇게 이해하기보다 동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후에 왜 목적어가 필요한지, 또 어떨 땐 필요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먼저 구분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는데 우리가 동사는요 2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자동사는 스스로 자라는 한자를 떠올리시면서 스스로 쓰는 자동사, 스스로 홀로 있어도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도 의미가 완성이 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요.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타인,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타인에게 의지를 하는. 근데 그 타인이 바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사와는 다르게 누군가 목적어에 의지를 해야만 의미가 완성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혼자서는 의미가 완성이 될 수 없고 목적어가 있어야만, 목적어가 존재해야 의미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는 혼자서 의미가 완성이 될 수 있는, 혼자서도 의미가 충분한 동사인지, 아니면 혼자 있어서도 의문이 남고 문장의 이해가 완벽히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목적어가 있어야 어떠한 대상이 존재해야 의미가 완성이 되는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만 봐서는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예문을 잠깐 들어보면요. 자동사의 대표적인 예시로 wor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ork, 그래서 I work, 주어, 동사. 그래서 저는 일합니다. 저 일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뭐지? 이렇게 뭔가 부족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네, 직장인이시구나 라고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고 더 이상 의문이 남는 어떤 부분은 없다. 이럴 때 이 work라는 동사가 혼자 있어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동사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타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I have 예문에서 have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have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었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의문이 남죠. 문장의 의미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동사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면 의미가 온전하게 완성된 문장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그 뒤에 무언가가 존재해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상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문장이 완성이 되는구나 해서 have는 대표적인 타동사로 그 뒤에 무엇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있어 주어야 우리가 문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이 목적어가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가 없어도 의미가 완전한가 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먹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이 문장을 처음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죠? 아침마다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 먹어요 라는 먹다 라는 eat은 무엇을에 해당되는 말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eat은 여기서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우리 아까 자동사는 혼자 있어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고 했죠. 그래서 먹어요 하나만 있어도 저는 먹어요 라는 주어 동사만 있어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뭔가 빠져있네 라는 불완전한 의미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먹다라는 eat은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무엇을 반드시 써줘야 우리가 의미를 완전히 전달받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제가 예시로 사과를 넣는데요. 사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le이라는 단어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저희가 연습 문제를 풀면서 계속 체크했던 부분인데요. apple이라는 단어는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일 경우에는 우리가 a 혹은 on이라는 IAEO라는 모음 앞에서는 a에 n을 붙여서 on이라는 발음으로 되고요. 그래서 on이라는 한 가지, 한 개, 하나의라는 단수를 추가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개라는 복수를 의미하는 s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수량을 표현해 줘야 하는 단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과를 한 개 먹은 건지 여러 개 먹은 건지 표기를 해볼 건데요. 한 개를 먹은 걸로 해볼까요? 그래서 I eat an apple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사과 하나를 먹습니다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아침마다 라는 표현을 추가하였어요. 아침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자리에 오는 단어일까요? 자, 우선 이 문장의 기본 구조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소들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였어요. 이 말만 있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죠. 저는 사과 하나를 먹습니다. 저는 사과 먹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큰 의문을 남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나 어떤 장소 혹은 횟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고 싶을 때 그때는 와야 할 필수 요소가 전부 온 뒤에 추가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라는 언제 먹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때는요. 이 자리를 수식어 자리라고 부르는데
보통 어떤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정보를 줄 때 우리가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꿔보면 뭐뭐마다, 매번이라는 의미는 every가 가지고 있죠. every day 할 때 우리가 그 every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day가 아니라, 날이 아니라 아침이기 때문에 day를 morning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morning. 자, 그러면 우리가 수식어까지 추가한 아주 풍부한 문장이 완성이 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I eat an apple every morning.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침마다 사과 먹어요 라는 문장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입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쳐요 라는 문장이죠. 우리가 이 문장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해서 크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던가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아하,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완성형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수로 있어야 할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할 은는이가에 해당되는 저는 을 I로 바꾸고 가르치다 라는 동사를 우리가 teach 라고 하죠. 자,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써줘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라는 목적어 자리에 English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English가 빠져 있다면, 영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I teach. 저는 가르칩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대화 중에 갑자기 네, 저 가르쳐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온전히 이해가 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teach라는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만, 목적어라는 타인에게만 의지해서 완성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타동사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 teach English. 주어와 동사, 목적어까지 있어야 의미가 완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예문입니다. 저에게 연락주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뭐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영어는 반드시 시작은 주어, 은는이가 어떤 사람이 연락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주어와 동사는 영어 문장의 구조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했죠. 자, 그러면 주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라는 마침표가 찍혀 있는 뭐뭐 하다 라는 부분이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락 주다 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contact. 우리가 contact는 eye contact 해가지고 접촉인, 연락을 의미합니다. 네, 실제 영어에서는 우리가 contact를 동사로 연락 주다, 연락하다 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하다 라는 의미로 기억을 꼭 해주시고, 자, 그럼 누가 연락을 합니까? 제가 연락하는 거 아니죠. 저는 연락합니다가 아니라 저한테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생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나와 얘기하고 있는 이 상대방, you가 되겠죠. 당신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에다 you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you contact. 자, 그런데 you가 사실은 여기서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주어와 동사가 꼭 필수 요소인데, 꼭 필요한 요소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대상이 암묵적으로 you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contact라는 동사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명령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명령문에서는 보통 주어인 you가 생략되고 동사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연락 주세요 라고 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부탁을 하고 있죠? 부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please가 있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주어는 you지만 you를 생략하고 우리가 please를 넣어서 부탁하는 명령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ease contact 라고 얘기하면 연락 주세요 라는 의미가 완성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연락 주냐라는 의미가 남아있죠. 그래서 저에게 라는 표현이 돼야 되는데요. I라는 나 혹은 저는 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얘는 누구 자리에 들어갈 때만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동사 다음인 자리에 들어갈 때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me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는 주어 자리에 맞게 나는 혹은 내가 그래서 은는이가의 형태를 붙여서 외워주시고 me 같은 경우에는 나를 혹은 나에게 라는 을를과 에게 라는 뜻과 함께 외워주시면 목적어 자리에 써야 하는 형태와 주어 자리에 써야 하는 형태를 조금 더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please contact me 라고 얘기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라는 의미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목적어 자리는 을를이라고 해석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을를이 아니라 여기서는 에게 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어는요, 해석이 사실 을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동사의 의미에 맞게 목적어의 해석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연락주세요 라는 표현만 들었을 때 글이 이해가 가는지 의미가 완전한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의미가 불완전하다, 뭘 연락을 달라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문점이 남는 문장이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필수 요소를 써줘야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완성형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달라. 근데 누구한테 연락을 줘야 되냐? 라는 목적어를 써줘야 우리가 의미가 완성이 되는 contact라는 연락하다 라는 동사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lease contact me. 저에게 연락 주세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예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라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 건데요. 가장 먼저 우리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은는이가로 끝나는 우리는 이라는 주어와 논의했다 라는 다로 끝나는 동사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we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we, 우리는 논의했다 라는 단어는요, 논의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논의하다. 그러면 논의하다라는 단어는 discuss. 자, 그런데 하다 혹은 우리가 현재 의미에서는 논의한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다랑 했다의 차이점이 있죠. 논의한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논의를 한다라는 현재를 가리키는 시간 표현이 되는데 했다라는 표현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과거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라는 표현을 과거형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discuss라는 단어에 ed만 붙이면 했다라는 과거 표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e discussed 라고 하면은 우리는 논의했다 라고 이제 주어와 동사를 채워보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그 문제에 대해 라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을 이제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뭐에 대해 라는 표현은 사실 about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about 이라는 단어를 이 다음에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discuss라는 단어는요, about이라는 단어 없이 바로 목적어를 받는 타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에 대해 라는 부분을 굳이 영어로 바꾸지 않아도 그 문제라는 the problem 까지만 써도 the problem. 자,
그 문제, 우리 문제는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만 써도 의미가 완성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목적어죠. The problem을 을이나를 문제를 그리고 혹은 에게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으니까 문제를 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목적어 자리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뭐뭐에 대해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실 discuss라는 논의하다라는 동사는요. 뭐뭐에 대해 라는 의미도 어울리지만 무엇을 논의했다 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엇에 대해 논의했다라는 표현이나 무엇을 논의했다라는 표현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적어를 반드시 을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셔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동사가 타동사인지 혹은 자동사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외워야 하지만 이 타동사인 discuss라는 논의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논의했어요 라고 주어와 동사만 전달했을 때 무엇을 논의했는데? 라는 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시죠? 그러면 혼자서는 완성이 될 수 없는 동사이고 누군가 그 논의한 대상이 무엇인지 정보를 주어야만 문장이 완벽해질 수 있는 타동사이구나, 타인에게 의지를 해야만 의미가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무엇에 대해 논의를 하고 무엇을 논의했는지 이 동사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를 꼭 써줘야 문장이 완전한 문장으로,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discuss라는 상의하다, 논의하다, 토론하다 라는 단어는 굳이 about을 쓰지 않고도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을 써주었을 때 무엇에 대해 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도 전달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We discussed the problem.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예문에서 나왔던 단어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나왔던 단어이죠. eat 이라는 먹다. 자, 요 단어 우리 타동사였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면 타동사는 혼자서 쓸 수 없는 타인이 있어야만 의미가 완성이 되는 타동사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 그 뒤에 대상인 목적어가 있어야 의미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Every morning. 우리가 매일 아침이나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표현은 수식어 자리에 위치하는 단어들로 문장이 필수 요소가 다 갖춰졌을 때 거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3번도요. teach라고 해서 가르치다 라는 타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만 의미를 완성할 수 있다 라고 했었고요. 4번에 contact, 연락하다. 우리가 eye contact에서 접촉이라는 명사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비즈니스 영어에서 please contact me 이렇게 자, 연락 주세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contact라는 동사 또한 타동사로 그 대상이 뒤에 바로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5번 보겠습니다. discuss라는 논의하다 혹은 상의하다 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동사였죠. 하지만 이 타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의 해석이 꼭 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 라는 표현으로도 유연하게 해석이 연결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6번 problem, 문제라는 단어까지 한번 우리가 예문에서 활용된 단어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기초영문법 3강 3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